자동차를 위한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인데요. 차량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공간이죠.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평화는 순식간에 깨집니다. 횡단보도 끝쪽에 그렇게 지나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걸어다니거나 운전할 때 횡단보도를 대하는 일부 민낯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뇌리에 남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횡단보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도대체 뭘 본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왜 일로 가지?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는 모습이 너무 당당하게 가시니까 그냥 멍했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횡단보도와 차도를 자유자재로 침범하는 문제 차량. 보행자인 양 인도에서 신호대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통행을 자제해달라는 표지판 옆 농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 옆을 아찔하게 지나는 행위. 이는 명백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 제3자나 보행자나 다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보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강아지가 보이는데요? 그 뒤를 경운기가 뒤따릅니다. 세상에, 운전자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숨 쉬는 개 같더라고요.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걔도 위험했죠. 경운기 밟힐 뻔했으니까. 그 당시엔 저도 놀라고 다 놀라서 하다가 그때 바로 일어나셔서 다행이다 했는데, 운전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퀴 한쪽이 들린 채로 뺑뺑 돌고 있는 경운기였습니다. 운전자가 멈춰 세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경운기는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당황하셔서 이제 빨리 그걸 멈춰야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불안했죠. 돌면서 이제 상대편 차에 부딪힐 것 같아 어떻게 되냐 했는데 부딪히면서 날벼락이죠. 연이은 사고로 위험했던 상황, 추가 피해는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혹시 그 경운기 사고 나셨던 분이실까요? 네. 수소문 끝에 찾은 경운기 운전자. 그날의 일을 들어봤습니다. 나무를 하려고 나무 해갖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중 갔는데 신호등이 얼핏 보이는데 13초, 12초 이렇게 남아갖고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기아 변속을 했어요. 순간에 경운기 앞바퀴가 들리면서 회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미처 대처할 겨를도 없이 도로 위로 떨어졌었는데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을까요? 나는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핸들에 채갖고 이제 코뼈가 부러지듯이 이거 코피가 나고 무릎은 이제 정갱이가 양쪽이 다 깨지고. 사고 후 2달이 지난 지금 상처는 아물었지만 사고 처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랍니다. 가만히 서 있는 그 자동차를 내 경운기가 가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수리를 해드려야 되고 제가 그 100% 잘못된 것이다. 변상을 해줘야죠.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인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경운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경운기는 농기계로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밖의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에 경운기가 통행하려면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는 경운기 통행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곳을 침범할 땐
범칙금이 뒤따른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곳입니다. 이 정도라서 다행이지 지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차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보이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되는 거죠.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역시 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도로, 특히 횡단보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 운전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브레이크를 발을 떼는 순간 그 보행자가 딱 튀어나와서 그 바로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다시 바로 밟았거든요.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희도. 자,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정지선 안에 정차했네요.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출발하려던 찰나에 보행자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거 가도 돼? 운전자가 내릴 새도 없이 보행자는 황급히 반대편 도로로 사라져버렸는데요. 당황한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처 모르겠더라고요. 기다리던 차들이 빵빵거리는 상황이라 일단은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은 현장을 벗어났었거든요. 사고 후 바로 대처하지 못한 게 염려스러웠던 제보자. 전화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를 찾은 보행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죄송하고요. 어떻게 따님이 좀 어떻게 많이 다치셨나요? 크게 아니 많이 다치면 이제 손등하고 무릎하고 이제 까지긴 했는데 그걸 접수하셔가지고 큰 문제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고 처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다는데요.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진 말이죠. 그 이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고소라고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 뺑소니요? 네, 사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의 사고가 고소까지 이어진 이유, 바로 사고 처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때는 대인 접수를 해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지인들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문의를 좀 했었고요. 약값이다,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다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개인 합의를 제안했다는 제보자. 그 후 상대 측은 제보자가 사고 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뺑소니로 고소를 했다는데요. 상대 측 주장대로 제보자가 신고 접수만 한 게 문제가 될까요?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차를 두고 쫓아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뺑소니나 사고 미주죄로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땐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치를 못 취했을 경우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방심은 금물이죠. 안일한 태도가 빚은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제보자.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앞 차량이 왼쪽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는데요. 그대로 보행자와 부딪히고 맙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좌회전한 차량. 이 때문에 보행자도 속수무책으로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교차로인데 이제 신호등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좌회전할 때는 2배로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앞차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사람을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몸이 이렇게 떴다가 탁 떨어졌거든요.
보행자는 미동도 없는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119 출동 후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데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측을 보다가 이제 전방 시야를 놓친 거죠. 그게 보고 제동이 된 거죠. 제보자는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딱 고개 숙이고 휴대폰을 보면서 그냥 오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휴대폰을 보면서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를 못했을 거거든요.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주변을 살피지 못해 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인데요. 도로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고 보행자도 주위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은 사람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차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금 더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외출하던 길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두 분 다 그런다 했다. 가족인갑다. 그런데 그래. 신호 없는 우회전하는 길이었거든요. 가다가 사람이 보이길래 섰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민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에 차가 서는 게 당연한 건데. 제보자가 잠깐 멈춰선 덕분에 안전하게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깐 멈춤이 배려가 아닌 당연한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나 서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배려를 조금씩만 해준다면 안전한 횡단보도가 되지 않을까요? 인생과 도로,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는 것. 그런 잠깐의 여유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